여기선 마음껏 속풀이 하세요.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저는 올해 62세로 남편을 5년 전에 먼저 보내고 혼자 살고 있는 과부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30평대 아파트에서 지내고 있는데 남편이 생전에 열심히 일해서 마련한 집이라 애착이 많았습니다. 외동딸은 결혼한 지 3년 된 29 세로대 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고 사위는 같은 나이로 중소기업 대리입니다. 작년 8월달 부부가 전세 계약이 끝나면서 엄마 저희 새 집 구할 때까지만 잠깐 얹혀 살게 해주세요 라며 저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달 정도로 생각했고 혼자 사는 집이 넓기도 해서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딸이 어릴 때부터 효성이 깊었고 결혼 후에도 자주 안부를 물어와서 믿을 만한 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사위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달에는 그래도 신세져서 죄송합니다 빨리 집 구해서 나가겠습니다 라며 조심스러워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을 30분씩 독차지하고 저녁에 들어와서는 거실 TV를 혼자서 점령해버렸습니다. 주말에는 오후 2시까지 잠을 자고 일어나서는 어머니 밥 안 해주세요? 라며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넉살이 좋다고요? 전혀 아니에요.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가사 분담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딸이 평일에는 저보다 늦게 퇴근하니까 주말에라도 청소나 빨래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사위는 내가 그걸 어떻게 해? 여자들이 하는 일 아냐? 라며 소파에 누워 TV만 봤습니다. 딸이 당신도 좀 도와줘 라고 말하면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는데 집에서까지 일하라고 하냐며 짜증을 냈습니다. 공과금 문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겨울철 난방비가 평소보다 2배 가까이 나왔는데 사위는 방에서 온도를 27도까지 올리고 살았습니다. 제가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말하자 추워서 감기 걸리면 어떡해요. 건강이 우선 아닙니까? 라며 오히려 저를 탓했습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관리비까지 모든 것이 2배 이상 증가했는데도 한 번도 비용 분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결정타는 올해 2월에 터졌습니다. 사위가 갑자기 저를 거실로 불러내더니 어머니 집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냐고 했더니 요즘 부동산 시세가 많이 올랐잖아요. 이 집을 팔아서 전세 자금을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독립할 수 있도록 이번에 도와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는 좀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셔도 충분하지 않으세요? 혼자 사시는데 이렇게 큰 집이 필요하신가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큰 집에서 혼자 사는 것이 죄나 되는 것처럼 말하더군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위가 처음부터 제 집을 노리고 들어온 것은 아니더라도 점점 욕심이 생겨서 이제는 아예 제 재산까지 탐내고 있다는 것을요. 이런저런 말로 포장했지만 결국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려는 속셈이 뻔히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 화가 나서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해선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제 방식대로 이 상황을 정리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먼저 가계부를 정리해서 사위 부부가 들어온 후 증가한 생활비를 계산해봤습니다. 공과금, 식비, 생활용품비 등을 모두 합치면 월 평균 80만원 정도가 더 나가고 있었습니다. 7개월 동안 총 560만원을 제가 혼자 부담한 셈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중개업소를 돌아다니며 우리 집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가 혼자 살기에 적당한 규모의 아파트들도 알아봤습니다.
사위 말대로 집값이 많이 올라서 우리 집은 12억 정도에 팔 수 있었고, 제가 혼자 살기에 적당한 외곽의 20평대 아파트는 2억 5천 정도였습니다. 3월 둘째 주 토요일 저는 사위 부부가 모두 외출한 사이에 중개업소 사장과 예비 매수자를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매수자는 신혼부부로 현금 거래를 원한다고 했고 가격도 만족스러웠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금을 받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잔금은 한 달 후로 정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제가 혼자 살 새 아파트도 계약했습니다. 햇살이 잘 들고 관리가 쉬운 22평 아파트였는데 무엇보다 제 단독 명의로 계약한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앞으로는 누구와도 재산을 공유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이사 준비를 했습니다. 딸 부부는 여전히 자신들이 오래 머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사위는 가끔 어머니 집 파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라며 계속 압박했습니다. 저는 생각해보고 있다 고만 답했습니다. 잔금 지급 전날 저녁 저는 딸 부부를 거실로 불러 앉혔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봉투 2개를 꺼내 놓았습니다. 사위에게는 5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딸에게는 10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각각 건네주었습니다. 사위 돈은 임시거처 마련하고 이사하는데 쓰렴. 그리고 딸아이 돈은 네가 힘들 때 쓸 수 있도록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위는 당황하며 어머니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음 달에 이 집을 새 주인에게 넘겨줘야 해요. 그리고 나도 새로 구한 집으로 이사를 갈 거야. 딸이 어머니 언제 이런 결정을 하신 거예요? 저희한테 미리 말씀해 주시지. 라고 말하자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면 경계를 지켜야 하는 거야. 7개월 동안 공과금 한 푼 내지 않으면서 집 팔라고 요구하는 게 가족이 할 일이냐? 나는 내 방식대로 정리하기로 했다. 사위는 얼굴이 빨개지며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이야. 성인이잖아. 라고 답했습니다. 다음 달 예정대로 아파트 매매 거래가 완료되었고 등기 이전까지 끝났습니다. 저는 미리 정리해둔 최소한의 집만 가지고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딸 부부는 급하게 원룸을 구해서 이사해야 했습니다. 이사 후 첫 주말에 딸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엄마 너무 갑작스럽게 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서운해했지만 저는 딸아내 인생의 주도권을 네가 가져라. 남편한테 끌려다니지 말고 네가 주도해서 살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 달 후 사위가 전화를 걸어와서 어머니 전세 보증금 좀 도와주실 수 없으세요? 저희가 너무 급하게 나와서 준비가 안 됐어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이제 각자 살기로 했으니까 각자 해결해라. 라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지금은 이사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새 집은 관리하기 쉽고 혼자 살기에 딱 맞습니다. 공과금도 예전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무엇보다 스트레스가 없어서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가끔 동네 이웃들과 차를 마시거나 문화센터 강의를 들으며 제 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딸은 처음에는 서운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결정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엄마가 현명한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저도 좀 더 독립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위는 아직도 가끔 딸을 통해서 도움을 요청하지만 저는 일절 응하지 않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희생하고 양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적절한 경계를 유지해야 건강한 관계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노후를 제가 책임져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남은 여생을 온전히 제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외롭기보다는 자유롭고 평화롭습니다. 가끔 딸이 안부 전화를 걸어오면 반갑지만 다시는 누군가와 함께 살 생각은 없습니다. 제 집제 시간제 인생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요.